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TV의 이기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적화되면 예상되는 생활 패턴 50가지. 적화되면 예상되는 생활 패턴 50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모르게 알게 이 자유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적화되면 이런 자유가 몽땅 사라집니다.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자유가 우리가 박탈당할 수 있는 자유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가지로 나와요.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혼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창작의 자유, 작곡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가곡의 자유, 예술의 자유, 휴식의 자유, 비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미용의 자유, 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와 같이 25가지나 됩니다. 저한테는 이게 아주 중대한,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유들이에요. 이걸 인정 못 받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이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의 자유. 내가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만 서울에 살고 너 시골에 가서 살라 하면은 거부 못하고 순응해야 돼. 교과서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이전의 자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시골에 가서 좀 편히 좀 살고 싶어서 시골에 좀 가서 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이전의 자유도 허락 않는 거예요. 현재 중국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말할 필요 없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의 자유.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여행 경비가 있으면은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가가지고 파리도 구경하고 로마도 구경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의 자유.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한다. 저쪽에 상대 여성한테도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한다. 그 완전히 혼인의 자유를 완전히 유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공산체제에서는 자유 인정 않습니다. 인정 않는 이유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세력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게 많이 모은 만큼 세력화할 수 있잖아요. 그 세력이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겁니다. 그게 첫째 이유예요. 그러면 그 자유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자유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란 25가지 자유가 제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신적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가 없으면 죽기 마련이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자유를 뺏긴다면은 아마 못 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자유는 나의 생명이다. 자유는 나의 생명이다. 이런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자유인이라고 잡을 수 있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자유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저처럼 자유는 나의 생명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의무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2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개 재판에 참관할 의무. 공개 처형에 참관할 의무. 공개 재판에 참관할 의무는 인정, 그런 대로 괜찮다 할지라도 공개 처형에 참관하는 것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5살, 6살짜리들을 참관시켜서 앞에 앉혀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조직들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마피아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동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고 김부자 추모 의무가 있고 5번째 강연 총화, 6번째 학습 총화, 7번째 생활 총화 등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참석해가지고 자아 비판도 하고 상호 비판도 해서 북한 측에서 말하는 혁명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극화하는 거예요. 서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소년단에 입단해야 되고 청년 동맹에 입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맹, 직장연맹에 입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근로연맹에 입단해야 되고 다 이거 가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북한 정부를 떠받드는 단체입니다. 네. 세뇌를 통해서 이렇게 떠받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김일성 저서가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근데 더불어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죠? 우리 여당의 네임이 첫 번째 표현이 더불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고. 민주하는데 더불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김일성 저서에서. 그 다음에 김부자 동상에 헌화하고 참배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일사상 숙지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죠. 유일사상이라는 게 주체사상, 그 다음에 김일성 혁명사상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감시, 이웃감시. 상호감시도 하고 이웃감시도 하고. 그 다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섬기는 거. 그것도 의무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상하 간에 상호 감시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잘못되면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양식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 드라마 좋아한다죠? 그걸 숨어서 보는 것은 조금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은 그걸
복제해서 판매하고 그러면은 북한 정부에서는 완전히 이건 역적으로 이제 반동 역. 그래서 그럴 때 사형시킬 때 인민재판에 회부하고 인민을 그 다음에 인민총살, 인민처형하는 게 공개처형. 예. 공개재판에 공개처형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영생 모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영생. 잘, 의미를 따져보세요. 영생. 죽지 않는다는 건데. 영생 수령으로 섬기는. 그 다음에 23번째. 영도체제. 그러니까 노동당 영도체제 10대 원칙이 있어요. 이것도 숙지하고 실천해라. 그게 또 의미. 김일성 사상연구소 참가원. 김일성 사상연구소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혁명사상, 그 다음에 김일성의 저서, 세기와 더불어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곳이에요. 학습하는 곳. 그런데 그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45만 개나 있습니다. 45만 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5만 개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등등 해서 10만,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10만 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북한에는 2019년 인구 통계가 2,400만인데 2,400만을 45만원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55명이 나옵니다. 55명당 김일성 사상연구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연구소지만 사실은 김일성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김일성 교시가 있어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교시를 했는데 그게 유언으로 남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시나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전쟁 준비하라 하면은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서 지시나 명령을 하니까 김일성 교시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 교시. 첫째 번에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 뭐예요? 군사훈련하고 핵 개발하고 그다음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거가 전쟁 준비 아니겠어요? 그럼 남한에서는 뭐냐? 남한에서는 공작, 간첩 활동을 통해서 민주도통 아주 세력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키워놓고 그 다음에 전교조 키워놓고 그 다음에 사법부,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다 깔려있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공작활동, 혁명활동을 시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군을 와해시키라 이게. 국군을 와해시키면은 왜 와해시키겠어요? 6.25 때 경험했죠? 6.25 때 남친 박헌영의 말 들면은 밀고 내려가면 금방 남조선에서도 그냥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통일이 금방 될 거다 했는데 밀고 내려왔더니 사실은 미군이 개입 안 됐으면 조커가 돼버렸죠. 근데 미군이 다행히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감사해야죠. 난 솔직히 해서 감사해. 왜 그러냐? 우리 남한은 북한과 그 소련과 중국을 방하는 하여튼 버퍼전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이 이용 합의해서 남한을 방어했다. 일면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서 내가 혜택 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해야죠. 난 솔직히 은혜를 입었다고 봅니다. 나는 그게 바른 양심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국군화해 거의 다 됐죠? 문재인이 평양에 김정희 정은 몇 번 만나고서 9.19 군사 협약이다 해가지고 거의 국군화해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전국혁명 시킨다. 아마 전국혁명은 남한까지 확장해서 말하는 걸 거예요. 그 혁명의 일부가 아마 5.18 사태도 혁명의 일부가 아니었나 그렇게 난 일환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죠. 탄핵이 탄핵되어서는 안 될 탄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헌법상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84조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내외환이 아니면은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형사소추도 했고 화면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데 아주 고속철도를 놓아준 거죠. 그런데 고속철도를 놓아준 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드루킹을 고용해가지고 댓글을 8,800만 건 이상을 달았다죠. 우리 유권자로 나오면 한 1인당 3건씩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 방에 돌려놓은 거죠. 완전히 부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누가 뭐래도. 그 다음에 공작지시. 그 난파간첩에 대한 것도 지시하지만은 교포들 미국에도 북한 정권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난 그네들 이해를 못하지만 일본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포들도 이용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작도 이용하고, 해외 공작은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북한과 아주 밀접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그런 국가들이 대상일 거고, 그 다음에 노동계 침투고, 그 다음에 교육계 침투해가지고 성공했죠. 대표적으로 민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교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계통으로는 민변이 있고, 우리 법연구원 있고, 그렇죠? 성공했어요, 다들. 그 다음에 교회 침투하는 건 너무 쉽죠? 그래가지고 정의 구현 사제단이라는 것도 있죠? 정의가 그 사람들은 모르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한 국민들 소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북한에서 정의가 존재합니까? 정의는 only 최고 존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건 전부 정의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의무사항은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당의 유일 영도 체제 열대 원칙을 내 나름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완전히 문헌에서 이거 복사한 거예요. 1번 먼저 다 읽어드리고 보충에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번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 태양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도록 모셔야 한다 이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그 다음에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여 결사응해해야 한다. 그 권위가 김일성과 당의 권위는 이건 세상에도 없는 권위예요. 절대 권위입니다. 이건 오리가 없는 견해예요. 아마 성경에도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절대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세뇌해야만 되겠죠. 다섯 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기서도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무조건성입니다. 유훈과 당의 방침과 소위 원칙,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먼저 여기는 무슨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적. 무조건 받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계를 백방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통일하고 혁명 사상으로 단계를 해가지고 혁명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7번 김일성과 김정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품을 지휘해야 한다. 읽기도 어려워요. 인민적 사업 작품을 지녀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예술성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쓰겠어요. 따라 배워서 도덕성을 가지고 혁명 사업을 완수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너저분하게 말을 붙여놨습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그 다음에 8번째 당과 수령이 안겨진 정치적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간직하며 당의 신인과 배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각성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실적을 보여라 이겁니다. 실적.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걔네들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100개 할 걸 150개 해놓고서 우리는 150%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 거 발표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9번
당의 유일적 용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소위 용도자 밑에 김정은 밑에 전당 그 다음에 전국의 기관들이 군인과 함께 하나같이 뭉쳐서 일사불란한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 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혁명위협과 선군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서선 적화 통일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얘네들의 북한의 목적입니다. 이런 소위 혁명화업, 적화 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가가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 완성할 때까지 진행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핵 개발하고 미사일도 계속 쏘고 요즘 미사일 계속 쏘대요. 그 미사일 단거리 쏘는 것은 그건 미국이나 일본하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남한이죠. 김일성이 교시 1번으로 전쟁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문재인은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 좀 이상하죠? 3년 겪어보니까 그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닌 것 같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볼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